네, 중국 관영방송에서 자국 경공격기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전투기 J-12 활약을 펼치며 홍보 효과를 거두자 다른 무기를 개발도상국들에 수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인데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중국 전투기.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FTC 2000G로 최대 이륙 중량은 11톤, 항속거리는 2,500km에 달하는데 최근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次试飞是对 FTC 2000G 雷达改进后的第一次试飞。 공대지 폭탄과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L-15 경공격기도 선보였습니다. 훈련과 전투를 겸할 수 있는데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에서 활약한 자국 전투기 J-10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개발도상국에 수출용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L-15的双发动机同样引人注目。当其中一个发动机发生故障的时候，另一个发动机还能够继续工。 이런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북부 정부에서는 전차 사수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전차 응용 능력과 사격수를 겨루는 건데 내이몽구의 광활한 계열지에서 펼쳐졌습니다. 真难岩石的复杂条件，立足单车自主协同，突出技战术运用，强化敌情观念。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 정부에서는 공격 헬기들이 동원된 가운데 해상 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이 2차 도련선 인근인 미나미 토리시마 남서쪽 300km EEZ 수역에서 항공기 이착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개조가 이루어진 랴오닝호의 원거리 작전 능력 테스트란 시각이 있습니다. 有关于共军的行动，我们都是以料敌从宽的原则来审慎的评估并妥善的应处。以上报。 중국이 1차 도련선을 넘어 2차 도련선까지 진출한 것은 그간 서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장악해온 미국을 향한 중국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의 서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이처럼 오늘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 행사는 무기 전시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 그리고 무인 잠수정 AJX-002 등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을 겨냥해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격렬한 군인들 앞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인들 뒤로는 탱크와 각종 무기가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열병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등 각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지구를 사정권으로 하는 핵탑재 미사일 둥펑 5C를 선보였습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 둥펑 61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괌까지 타격할 수 있어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도 공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000km 정도로 주일 미군 기지나 필리핀해를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둥펑 17과 미 항공모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잉지 21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열병식 예행 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를 공개해 해상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장 상공에서는 젠20S와 젠35A 등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첨단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을 상대로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일종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시진핑 주석의 의도에 맞게끔 오늘을 있는 없는 모든 무기가 지금 다 말 그대로 연끌해서 지금天安문 광장에 이렇게 집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년 전 열병식과 비교해 중국의 군사적 대미 억제력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 대한해협 동수로를 통과했지만 한국과 일본군 모두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인 CCTV는 중국 공군 전투기의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비행 시점과 전투기 기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투입된 공군 부대가 제-22 가장 먼저 배치된 곳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임무는 제-22 수행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 매체는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 내에 있으면서 한미일 레이더 감시망이 밀집되어 있는 수로지만 관련 비행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전력화가 임박했다며 새 항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동아시아 일대 해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8차 해상 시험을 마친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 첫 해상 시험 이후 1년 만에 벌써 8차례나 진행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력화가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벌써부터 삼항모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那么拥有了3艘航母，就可以在3个主要的方向上可以同时的运用航母的兵力。那这样的话呢，航母编队本身它的机动性是很强的，会有更为广阔的这种海上的安全纵深。 앞서 중국은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동원해 오가사와라 제도와 괌을 잇는 2차 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에서 첫 합동 편대 훈련을 펼친 바 있습니다. 1차 도련선 내 제해권 장악에 자신감을 드러낸 셈인데 삼항모 배치로 동아시아 일대에서 해상 주도권을 확실히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를 영해화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자 맞대응에 나섰고 대만 해협을 통과한 영국 군함에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서태평양에서는 외국 군용기 4대를 포착하고 J-15를 출격시켜 대응했다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외국 군용기는 미군으로 해석됩니다. 几十年来只有他们在这片海域上空活动，今天我们也能跟他们同场较量。 다만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아직 중국이 대만 방어선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진행된 쌍항모 훈련이 실전이었다면 오래전에 격침됐다며 일본과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는 일종의 포함 외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 이산함 뉴스TV 배삼진입니다.